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22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 TV 주간 박준입니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한쪽 눈이 지금 아침에 눈을 비볐는데 눈이 안 보이네요. 네. 불철주야 인터넷에 조국 후보자 까는 댓글 다느라 그런 건가? 저는 댓글 달 줄을 모릅니다. 뭐 가입 같은 거 뭐 해야 된다. 피곤하시면 가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무언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합의를 해줬죠. 가족들 안 나오는 것까지 다 인정해주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하는데 사실상 합의를 할 마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합의를 한 겁니다. 법사위에서 증인 신청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았죠. 당연히 뭐 이거는 합의될 이유가 없죠. 나경원 원내대표만 약간 모양새가 안 좋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동양대 총장인가요? 네. 오늘 아침 일면 톱 기사 보니까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나는 그 상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상 일련 번호도 그렇고 상의 모양도 그렇고 동양대에서 나오지 않은 상이랍니다. 이런데도 뻔뻔스럽게요. 장관을 하겠다고 합니다. 좀 부끄럽고 염치가 없다. 이건 모렴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요. 그 아이들이 입시에 딱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4명이나 있어서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준석 요즘에 아주 잘 나가고 있죠. 어제 무슨 김현정의 뭐 아침에 그거 말 잘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이준석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한지 3년이 다 됐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래요? 아니 이거 지금 30분째 놓고 간만에 커피 다 시켰는데 빨리 설명을 좀 먹읍시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조대원 자유, 그 고영시 정 당협위원장, 뭐 고양정. 이게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저는 그다음에 유재일 정치평론가가 지금 늦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먹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요, 제 팬이 유재일 평론가. 유재일 평론가 팬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유재일 평론가 팬이라고 그거 나가고 나서 이 팬이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그 PD랑 다 자르라고 아침에. 이거 이제 먹어도 되죠? 그렇죠, 먹어도 되죠. 아까 제 잘못 먹으려 했다가 자르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윤혜정 씨라고 제가 이제 캐도남마 할 때부터 윤혜정 얼굴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캐도남마 할 때부터 매일 꽃다발부터 시작해서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리고 박정일 라이브쇼 TV조선 할 때 강적들 할 때도 마지막 그 꽃 그거 봤더니 집에서 형수님 기 살려준다고 계속 보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약간 천재기가 있어. 윤혜정인데 은혜정. 내 팬이라고 적었잖아, 그죠? 이분은 내가 정봉주 TV 나갈 때도 그렇고. 여보세요? 혜정 씨 지금 많이 잘 먹고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이준석한테 저기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유재일 팬이 아니고 제 팬이라는. 아니고 이준석 빼고. 왜 이준석을 싫어해요, 근데? 이준석을 왜 싫어해요? 앵커님 갈구잖아요 옆에서. 약간 좀 그거 막썬 이거 막 바르고. 지금 본인 이름이 박종진 형님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돼 있는지 아세요? 뭐라 돼 있어요? 은혜정. 미쳐.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앵커님 맛있게 드시고. 네. 네, 방송 잘 볼게요. 혜정 씨 고마워요. 잠실 오세요 멸치집 가게. 어디 가자고? 혜정 씨 잠실에 살지, 참. 잠실. 이까지 태교로까지 왔는데도 힘든데 뭐 잠실까지. 잠실 가면 혜정 씨 나 맛있는 거 사주는 거죠? 제가요? 내가 살게요. 미안해. 맛있게 드세요. 네, 혜정 고마워요. 파이팅. 근데 진짜 나 월요일 가는 그 방송에서 내 반대편 이런 얘기 못 하겠고 다 하시니까 했던 말 다 이제 거짓말이란 게 성적 고등학교 성적 확인했는데 자기가 나보고 조대원 위원장은 모르지 않냐. 애 성적 확인했는데 최상이다 한영애고. 그러니까 나는 누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들은 얘기 이준석 최고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형님한테 들은 얘기
걔 그 성적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못 질러. 이렇게 보수는 어쨌든 딱 보면 정확하게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또 지르고 못 보는데 저쪽은 일단 비슷하면 지르고 봐. 못 봤어 또 봤다 그러고 질러. 그리고 나중에 하면 아니라 그래.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몇 등급인 거야? 8등급? 몇 등급이야? 그래놓고 지금 와서 좀 뭐냐면 아냐? 외고 내신은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외고는 원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오니까 그 정도 충분히 뭐 고려대학을 간다 이러거든. 근데 팩트는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은 뭐냐면 한영 외고에서 최상위 성적이다 이랬거든. 아니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입시 기준 외고보다 가기 어려운 게 과학고인데 사실 어렵지. 우리가 일반적 어떤 학생이 뭐 적응하는 수준이 달라가지고 어떤 학생은 내신은 진짜 안 되는데 수능은 좀 잘 보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있을 수 있지. 아니면 수능은 진짜 못하는데 내신은 잘해. 아니면 이런 경우 있어. 그런데 조국 후보자에 따른 지금 둘 다 아니지. 뭔가 특출나게 한다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영어라고 이제 발뺌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영어 성적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한영에 그렇게 비슷하면 공인 성적표가 뭐냐 했는데 어제 중앙일보에서 깐 거예요. 나는 예전부터 들었지만은 이제 어제 중앙일보 깠으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중앙일보 발 얘기해봐. 탭스 800점. 나도 800 받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탭스 800은 뭐냐면은 자 조국 후보자 딸이 의형 논문 썼다고 할 때가 이제 고1의 실험에서 고3 때 고2 때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 탭스 성적은 800이에요. 그리고 토플이 103점인 거예요. 야, 근데 나 궁금한데 토익 아니 저기 탭스 800 정도면 어느 정도야? 토플 600 넘는 거예요. 그거요. 잘하는 거지. 토플? 그것도? 옛날에 우린 600이 기준. 667점 기준이었지 옛날에는 토플이. 탭스 800이라고 탭스 800 네 수준을 얘기하지 말고. 만점이 아니라 보통 600 정도 미가 아닙니까? 옛날 점수로 따지면. 그럼 잘하는 토플? 거네. 토플은. 토플이 103점이에요 103점. 그럼 잘하긴 하는 거네 103이면. 아니라니까 이게. 내 기준에서. 네? 내 기준에서는. 형이야 고대 영문과에 수치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영상적으로는 기자회견할 때 제가 이제 그걸 물어봐 달라고 그랬죠. AP 성적으로 대학을 간 거냐 아니면은 토플이나 탭스로 간 거냐라고 했는데 그 글로벌 인재 전형에 보면은 그러니까 세계 선도 인재 전형 보면은 1번 토플 110점 또는 탭스 850점 이상 네. 이번 영어 능통자로 가는 거예요. 1수 아, 통과. 850이구나. 탭스 857 이상이면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 그게 거지. 기준이지. 그러니까 그게 해당이 안 되니까 밑에 AP 전형을 간 거야. 그래서 AP 3개 점수가 있는 자, AP 5점도 아니고 AP 점수가 있는 자. 이게 왜 그래서 옛날에 말이 그건 많았냐면 문제가 있네 고려대학교에. AP라는 건 뭐냐면요. 영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수학 시험이에요. 조국 후보자 딸이 본 시험은 영어로 되어 있는 수학 시험, 영어로 되어 있는 생물학 시험, 영어로 되어 있는 뭐 물리 시험 이런 것들이지. 그건 영어랑 관계 없잖아. 그냥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제가 이렇게 숫자만 할게. 봐도 그냥 되는 거야. 수능 시험을 언어 영역을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 하버드생한테 보여주면은 한 문제는 풀 수가 없지. 그런데 수능 수학 시험을 가져와가지고 문제지를 주면 한국어 하나도 몰라도 공식만 보고 그래서 대충 맞춰요. 특히 객관식이거든. 나도. 아니 내가 그 딴 방송 나갔을 때 계속 강조하는 반대 패널이 네. AP를 3과목 만점 받았다. 근데 애들이 보통 뭐 AP 과목 몇 과목 이수하고 네. 통과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네. 뭐 만점이다 100점 만점처럼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AP가 1, 2, 3, 4, 5점이잖아요. 예. 그러면 3점부터 5점까지는 통과예요. 패스예요. 그리고 1, 2점은 페일이지. 5점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몇 점을 득해야지 5점을 받느냐. 과목마다 다르지만은 전체 문제 중에 절대 점수로 한 100점 중에 한 60, 70점 받으면은 과목들이 그 3점 받는 5점을 줘요. 이거는 통계 정확히 제가 어제 다시 확인한 건데 그 AP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라는 곳에서 2019년에 공개한 것도 2019년 시험에 대해서 공개한 것도 그렇고 2007년에 대해서도 그렇고 보니까 AP 칼큘러스라는 시험을 본 사람 중에 5점 받은 사람이 비율이 43.2%예요. 그럼 만점이란 표현이 좀 그러니까 부정확하네. 시험 본 사람 중에 43.2%가 5점 받는 시험이에요. 그걸 만점이라고 표현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점이라고. 그러니까 좀 염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창피한 줄 제가 굳이 모르고.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아니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 나 이게 정말.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준석이 너는 AP 만점 받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천만에 하버드 붙었는데 AP를 내가 왜 보냐. AP 전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 AP 3과목 만점자는 어학시험 만점 딴 거 받은 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건 고대가 잘못된 거네. 그래서 논란이 많아가지고 2011년에 없앤 전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여기서 혹시 이거 취재 한 번 하자. 고대가 고년도만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전부터 조국 있다가- 딸을 위해서?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한 그건 3년, 아니다. 3년 정도 있었던 전형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고대가 문제야.
그래서 제가 나는 고려대학교 출신이지만 부끄러워. 이번에 이 상황을 보면서 자, 뻔뻔스럽게 있는 저 모습들 보면 그래서 나 부끄러워 솔직히 얘기하고. 왜냐면 고대는 맨날 외고 우선, 과고 우선, 특목고 우선으로 많이 뽑거든. 하나고 우선. 근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 그것도 수준이 있지. 에이. 사실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가짜 뉴스가 많이 돌고 있는 것들, 점수 특히 뭐 처음에 뭐 탭스 905에 무슨 뭐 내신 1% 1등급 이런 얘기 막 돌고 한영외고 내신 1%면요 서울대 자동 입학이에요. 자동 입학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막 돌았는데 3주 전부터 이미 그 지금 밖에 나오지 않은 점수들 말고도 점수라고 하는 것들이 막 돌긴 돌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찌라시로 돌았나요? 다 돌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서로 조심스러우니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어떤 기자가 저한테 사람 이름과 누군지 안 알려주고 이러이러한 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이제 와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어디서 입수하고 어떻게 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죠. 그냥 이런 학생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뭐 영어 성적은 이런 거 같고 이렇게 하는 거 같고 그래서 저도 그게 조국 후보자의 딸이라는 확신은 못하지만은 비슷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 후보자 딸이라고 하지 말고 그 학생 내신이 어떻게 됩니까?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의 각종 점수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회화도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건 내신에서나 나온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회화는 나는 1등급인 줄 알았는데 회화도 나중에는 뭐 4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무슨 말만 나오면은 바로 입시 전문가라는 사람을 라디오에 끌어다 인터뷰한 다음에 그 사람을 근거로 삼아가 다 얘기를 하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입시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학원장들이에요. 이 학원장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은 수능 만점 이내를 서울대 보냈어. 그건 뭐 얘기할 거 없는. 그게 장사가 될 리가 없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치.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이런 박정진 같은 분을 서울대 보냈어? 고대 보냈어? 근데 저는 예를 들어 지금 시대에 영어 잘 봐. 이게 저는 1등급이에요. 영어 수학 저는 1등급이니까 기존에 지금 우리 때는 수음 이한가였거든요. 자 이런 거 물을 받은 적이 없어. 원래 학원의 광고에 그거 진짜 내 그러니까 생각이 알아요. 갖고 네. 내일 뛰어갖고 올게요. 제가 그러니까 학원 광고 핵심 이런 거예요. 보면 예를 들어 열받네. 방송인 아카데미 이런 거 안 가면은 했어요. 이런 사람을 지상파 합격시켰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나를 그러니까 나가 가지고 놀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방송이다 보니까 형님을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처럼 라디오나 이런 데 나와서 유학원 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시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해명이 뭐냐면은 조민 학생보다 더 낮은 점수를 가진 사람을 저도 붙여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문제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그러면 그때 그러면은 고대 예를 들어 특정 전형에 붙은 사람들의 평균치가 얼마냐 정도를 보면 오히려 알 수 있겠는데 그 점수 평균치는 여러의 증언에 따르면은 토플 114, 117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어학 능력이 강조되는 그런 전형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압수수색 할 때 고대 했나요? 고대 빠졌죠. 모르겠는데 그거는 동양대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고대 것처럼 처음에 할 때 고대 들어갔나요? 고대는 안 한 같은데. 고대 안 들어가. 고대를 왜 안 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에는 자료가 없다니까. 아니 나는 정말 고대에 들어간 거가부터 문제 제기를 나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적 논란이나 아니면 이런 거 있어 학사 왜냐면 논란이 고대생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요 우울해요. 침울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논의 자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한들 제일 저자를 줄 수 있는 그 명분은 안 돼요. 나와서 여당 옹호 패널이나 이런 사람이 계속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들어봤을 때는 특목고 출신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8등급 받아도 사실은 일반고 1등급보다 잘하는 세상에 어떻게 일반고를 무시해요.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 일반고 다 했지만 1등급 따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그리고 우리 애들 다 1등급 하나도 못 땄어요. 네. 왜 애들 물론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그게 안 돼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종진이 형 따라하는 것도 힘들겠다. 아버지가 장관 된 것도 아닌데 다 까발리고 있어 지금. 양쪽을 갈린 사람들 말고 중간 쪽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래요 제가 요새 이런 얘기해서 욕을 먹긴 하는데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한들 고등학생 한영에게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라 한들 제일 저자는 못 딴다는 얘기예요. 조국 후보자가 그 기자간담회에서 그랬잖아요. 영어 실력을 높게 평가해 주셨나 보다라고 하는데
영어 실력이 높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제일 지난 문제가.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영어 점수가 몇 점이나 막 이렇게 개인 신상으로 가고 이제 생활기록부 나오고 이런 건 너무 개인 신상 털기라는 얘기죠. 이거 부끄러운 줄 알고 여기에서 편들고 있는 유시민 씨라든가 뭐 또 있죠 몇 명. 몇 명이 아니라 다수입니다. 다수입니까? 네. 아 저는 정말 라디오 사실 틀어요. 나는 네. 그래도 좌파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다고 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진영 논리로 이런 식으로 저쪽이 한 건 무조건 나쁘고 우리 쪽이 한 거는 무조건 옹호하려고 하는 그 정신? 나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뭐 유시민 씨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말 양심에 손을 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준석 최고가 우리 댓글 박종진 응원 댓글을 좀 많이 달아달라. 그러니까 박종진 저게 캐릭터다. 저분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칭찬이 너무 많이 들었어. 아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댓글 칭찬 댓글 한번 달아주면 기고만장해가지고 방송한 오늘 좀 기고만장해. 그러니까 형님 지난주에는 조금 조용해가지고 형님 조용해가지고 방송 인기가 좀 올라갔는데 또 한 5천 빠져. 그러니까 좀 이 정도로. 예. 라디오든지 종편이든지 가면은 원래 방송하기 전에 대기실에 한 1, 20분씩 앉아 있어요. 안전하게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대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요즘 여권 성향의 패널들이 사실 창피하다 그러죠? 뭐 오늘 좀 살살 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서로. 왜냐면 방송 안 되는 상황인 걸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저한테 왜 정치를 상계동에서 하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전 딱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공천이 상대적으로 쉽고 본선이 어려운 곳, 공천이 어렵고 본선이 쉬운 곳. 나는 공천이 어려운 곳을 가면 어떻게 되는지 많이 봤어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지역구를 노리는 사람들은 충성의 대상이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천권을 가진 사람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이제 자기 아무리 학식을 가진 사람이 하더라도 말이 꼬이는 거지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지금 여권 지지 패들들이 와서 굉장히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당에서는 그 공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걸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그 측면에서는 이해는 하는데 아니, 그게 지금 유시민 씨는 방송에 보이는 공천도 아니고 정치도 떠난 사람이고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아니지 거꾸로. 나는 공지영 작가도 그래요. 거꾸로지. 왜 그러니까 그러지? 정치를 안 떠났다. 내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인데 공지영 작가를 존경했어요? 아니 한때 존경했죠 옛날에. 근데 요즘에 막 하시는 말씀은 너무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내가 헷갈리고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리 또 생각해도 내가 잘못된 생각은 아니거든 이거는. 그 표창장 있잖아요. 그 무슨 데 동양대 예? 그거 사실은 객관적으로 언론 보도 보면 위조 맞잖아요. 그러니까. 1년 벌어도 없고. 그러니까 형님이 그건 아직은 양식도 다르고 아니 아직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상을 준 총장이 교육자 양심을 두고 나는 그런 상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만들지도 않았고 미안하지만. 소환 조사 하셨으니까 곧 결론이 나오겠죠. 결론. 수사 결과가. 유재일 씨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이제 이미 벌써 내가 상을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총장상을 주는 사람이고 내가 그러면 내가 줬나 안 줬나 1년 번호나 이거 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언론에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네? 저는 한 번도 그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 가야 되겠다, 저 지역 가야 되겠다 골라본 적도 없고 내가 사는 곳에서 그냥 사실 따져보면 우리 동구가 더 좋거든. 근데 나 서구 살다 보니까 이사갈 처지도 아니고 그러면 이 지역 살면서 이 지역을 제일 잘하는 게 그래도 거리라도 한번 돌아다녀보고 당선을 따진다면 TK로 가야 되겠죠. TK, 고향 TK.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만 TK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들이 TK가요 자유한국당 다 그냥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TK 있는 주민들은 바꾸길 원해요. 난 저 호남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수도권은 그래도 오늘 보니까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박 누굽니까 여기 박용진? 박용진 맞아. 난 갑자기 박종진 얘기 나왔다. 박용진 그분이 그 조국 사퇴 시켜라 이 바른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 많게. 그 뭐 빠들이 문자 보내고 항의 전화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좀 근데 민주당이 지지 좀 되나? 근데 내 양심에서 하는 말이야. 근데 참 기사 제목도 그렇지만 와닿았던 게 뭐냐면 바른말 했다고 자르면 그건 공산당이지. 이 기자가 딴 게 아니라 주민이 바른말 했다고 공천 안 주고 자르면 그건 공산당이지. 염치도 있고 부끄러움도 알고 그리고 조국 장관은요 빨리 스스로 그만두셔야죠. 그리고 후보자. 네, 조국 후보자. 그러면 임명할지 안 할지 후보자는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럼. 죄송하지만 빨리 그만둬야 돼요. 못한다. 왜냐면 이미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피의자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의자는 부인이지, 사건들. 지금. 본인은 아니라. 아니, 그래도 부부는 동심이잖아요. 부부 일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아내가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말이 된다고 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간식 그런 보내지 식으로 마. 하면 안 돼. 간식은 먹고 나니 힘이 나가지고 원래 이때쯤 배가 고파가지고 말 목소리가 좀 전화돼야 되는데. 아내가 그래서 아, 이렇게 네. 됐다. 아내가 했다. 야,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비겁한 거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유재일 평론가 오늘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래도 한마디 더 해야죠. 임명될까 아닐까? 네. 그거 할까요? 그 얘기가 아까 이제 돌다가 이제 네. 옆으로 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임명이 될 것 같아, 저는. 어떻게 보세요, 임명? 저는 임명을 하는데 이거는 임명하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쪽인데 네. 여당 쪽에서 이 임명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찬 대표가 그런 멘트를 좀 했었죠, 적폐가. 근데 그건 굉장한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자체가 어떤 적폐 청산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고 박근혜 뭐 이재용 뭐 이런 거에서 해서 여권에서 엄청나게 환호를 보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건 뭐 토사구팽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을 이 상황에서 찍어 누른다? 그리고 임명을 강행한다. 라고 하면 피의자 전환 속도전이잖아요, 지금. 임명 전에 피의자 전환이 되느냐, 임명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르고 가면 저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찍어 누른다고 하면 정윤의 문건을 묻어버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맞아. 지금 묻어버리면 임기 말에 폭탄이 돼서 터진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털고 가는 게 맞지. 이걸 묻어버리고 가면 점점 더 가스가 차오르고 더 큰 폭탄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그 묻는 것 중에 하나고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묻혀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폭탄이 될 수 있죠. 토사구팽일지 아니면 진짜 토사호팽이 되는 상황일지 진짜 모르는 거죠. 이거 알고 봤더니만은 걔는 삶아버리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미 계급을 넘어가지고 자기 정권의 호랑이 정도로 만들어놓은 상황인데. 자, 윤석열 이게 총장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만 딱 할게요. 나도.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요. 이 사람한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빨리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제가 볼 때는 하겠지만 현명하시다면 빨리. 저는 못한다 봐요. 저는 못한다 보는. 임명 저는 못한다? 네, 저는 이미 동양대 이거는 사문서 위조가 거의 100% 확실하니까. 저는 이거 봤을 때 이게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 가장 지금 치명적인 조국 후보자의 그 가치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대권 주자로서의 가치일 텐데 지금 시점에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그 배우자에 대한 처벌은 어떤 수준까지 불가피해 보여요. 근데 그게 구속 수사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조국 후보자에게 정치인으로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은 뭐냐면은 나는 장관이 되고 배우자는 구속. 대중적으로는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 싶은 그런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가족이 고초를 겪었네. 이게 과연 대중적으로 대선 주자가 되고 싶은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일까? 저는 아니라 보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약간 다른 게 있다면 제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래도 좀 가족 배려하는 멋진 모습이구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저는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처벌이 가시화되고 상수화되면은 저는 조국 후보자가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굉장히 제한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홍보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금메달 딴 가짜 금메달 딴 정유라는 중졸이 돼버렸는데, 예? 지금은 부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입 딱 다물고 있는 모습 보면, 네? 진짜 야 학점 하나 F에서 C 준 거 가지고도 그 학장이 구속되는 판이었는데 그 당시. 어떤 잣대가 이런 잣대가 다 있냐. 뭐 저는 여기서 자꾸 최순실 정유라 얘기를 꺼내면 또 이상해지네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그 책임이 있는 당이기 때문에 정유라가 어떻고 최순실이 어떻고 하면 우리는 도리어 빨리 그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더 이게 아직도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현재 여당의 모습을 바라보면 제가 이게 쓰는 단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여당 대표가 폐륜이라는 단어도 쓰고 분탕질이란 말을 하고 이해찬 대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또 주변 분들이 하시는 얘기 오늘 또 방금 떴는데 저 이재정 의원이 질라전 취재가 유감이다 그러고 이러니 기레기 아니냐 민주당 대변인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이거 누구한테 얘기했냐? MBN 기자한테. 자 이거는 어쨌든 그 MBN 후배가 저한테 문자. 예. 예. 이 상황이 저는 봤을 때
과거에 이 지금 현재 여당 지도부는 거의 패닉 상태다.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 때 우리 당이 지도부가 설마 이런 상황까지 갈까 상상을 못했던데 상황이 벌어지니까 패닉에 빠져가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듯이 이분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말로만 봤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멈추면 절반을 잃는다. 절반을 잃게 되지만 조국을 임명하게 되면 다 잃는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조국 임명하는 순간 레임덕이 들어간다 그랬는 거 아닙니까? 이미 레임덕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고. 아니 어떻게 이미- 출입 기자한테 자기네 당 출입 기자한테 기자 쓰레기라는 얘기를 하냐고 길에.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기자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냐고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자도 불편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거기 다른 타사 기자들도 그렇고. 기사 썼잖아요. 예, 썼고. 아니 기사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간사가 딱 나와가지고 취재 앞을 안 하겠다 여당은 민주당 안 해버리겠다.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지. 기자들이 기자 쓰레기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거기서 출입을 하고 앉아 있어. 형이 이런 성격이니까 상사는 안 좋아하고 후배는 좋아하고 이렇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상사했던 사람들의 평은 되게 호평인데 후배들은 그래요? 진짜 좋아해. 이렇게 대신 분노해주잖아. 이렇게. 조국 간담회 하고 난 뒤에 국민들이 하는 말이 계속 기자들 수준이 낮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게 처음에 이것도 정교하게 조국 간담회도 기획됐다는 게 이 민주당 출입 기자 그 처음에는 이게 뭐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전부 다 말진들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자들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채널로 보고 화면으로 보고 아 이것도 안 되겠다. 아무리 우리가 여당 출입 기자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시점 밤 이후로는 이제 기자들이 좀 중진급들이 들어와서 질문을 하고 조국 얘기하면 그 말 자르고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고 주로 조국에 대한 그 공격 기사나 이런 것들은 야당 기자들이 다 취재해서 갖고 있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당 기자들은 도리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 모른다.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는 있지, 사람들이에요. 있지. 그 사람들대로 기자회견 해가지고 좋은 내용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야당 출입 기자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웬만한 언론사는 다 조국 TF 팀이라 그래가지고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에서 다 제일 에이스들 있죠.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서 TF 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냥 기자 간다면 그 팀이 안 들어가고. 그렇죠. 기자한다면은 지금 여당이죠. 그러니까 이 조국에 대한 TF 팀의 멤버들이 들어갔으면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질문이라는 게 A 하면 A1, A2, A3 쭉 나가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홍익표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골고루 질문을 한 번씩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말이 뭐냐면 제 반론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그렇지. 이야기고 결국에는 사회권을 홍익표 의원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할 사람을 지정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렇게 참 많구나 라고 할 정도로 진짜 그 보도 그 언론 선택할 때 정말 다채롭게 고르더라고 보니까. 아니 근데 그 매체 중에 보면 이제 저도 사실 수입하면서 안면이 있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뚝 까놓고 얘기할게요. 어느 정도의 매체도 있었냐면은 보통 정치부 기자를 예를 들어 메이저 언론 같은 경우에는 뭐 10명 가까이 배치하는 것도 있죠. 한 회사에서 여당 야당 다 합쳐가지고. 근데 그날 질문하신 분들 중에는요. 본인이 여당도 하시고 자당도 취재하시고 유튜브 방송까지 하신 분도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취재 능력이 좀 떨어지는 여론사. 그렇게 바쁘게 하는 분이 어떻게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심도 있는 취재를 했겠으며 질문했겠습니까? 근데 그분도 자기 언론사를 위해선 질문해야 되니까 했던 건데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기대치가 좀 못 미칠 수 있는 거죠. 아까 공천 얘기도 나오고 해서 예. 저는 이거를 보는 거 도대체 조국이 뭘까? 그러니까 한 명의 그냥 관료일 뿐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법무부 장관 후보 뭐 박상기 후보가 됐건 뭐 이렇게 됐건 그냥 버렸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까지 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누가 점 찍은 거냐라고 했을 때 누구라고 이게 다 짐작이지만 이거는 정파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인물이구나 조국이.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 내에서 이게 재밌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민주당 내에서 지금 누가 봐도 대선 후보는 이낙연 아니에요. 이낙연 총리가 1위잖아요. 그러면 다음 총선의 공천권에선 조국을 비호하는 이 세력과 그리고 이낙연 총리 쪽에서 누가 공천권을 휘두르느냐라고 봤을 때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면 차기 대선 과도에서 힘 대 힘의 충돌이 민주당에서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중요한 얘기했네. 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총리 쪽으로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있다.
몰리곤 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 내 실세들이냐? 실세들은 다 지금 조국 중심으로 있는 거고 대중의 관심은 이낙연 쪽에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이 다보다 20%대에서 1위가 결정되는데 그게 끝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까지는 안 가죠. 나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과연 그 공천 국면에 있어 가지고 현 지도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보수는 진보하고 달라가지고 한번 세우면 그래도 좀 따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래도 기존에 세운 합법적인 절차에 세운 권력 같으면 이건 좀 따르고 순종하고 시간을 주자는 그런 게 이제 진보보다는 보수가 좀 많은데 10월 15일이 되면 이제 이 총선까지 6개월 남았어요. 10월 15일 기점으로 당 지도부도 어쨌든 그때 발표되는 여론을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짜리 못 붙여주면 그럼 현 지도부로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냐? 현 지도부 누구 손을 붙잡고 지역을 돌아다녀야지 지지율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총장이 자유한국당 갈 수도 있죠, 나중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본인 입장에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군인, 공무원 중에도 검찰, 경찰 이런 분들은 진보보다는 보수가 자기 쪽에는 성향이 맞아요. 아니, 그분은 보수예요, 원래. 예, 맞아요. 이게 빠진다라는 거 자체가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위험하게 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빠질 거니까 저 사람 중심으로 뭉치지 않는다라는 심리로 발동을 하고 공천에 있어서 제가 잘못된 공천은 어떤 공천이라고 보냐면 대중의 정서랑 다르게 당내 역학관계로만 공천이 가면 그 공천은 망하는 공천이라고 보는데 다음 총선이 이제 대선 앞두고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중적 지지율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는 당내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학관계로 밀어붙이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선 후보가 공천을 시켜서 자기네들이 당내 세력으로 그 사람을 대선 후보로 만들면 그 사람의 대선 그 지지율은 오를 수 있다라는 낙관 자체도 되게 황당한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내세우는 대선 후보가 어떻게 지지율이 당내 경선에서 이겨서 세우기만 하면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지도 참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빠졌을 때 그러면 누가 뜰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윤곽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근데 2000년 총선 때 그때 이제 뜨는 게 이회창 총재거든요. 2000년 총선 때 사실은 이회창 총재가 냉혈한이다. 자기가 이 당내 권력을 잡는데 도와준 사람들까지 측근들까지 다 쳐냈거든. 그렇게 해서 50% 이상의 기존 의원들을 날렸어요. 그 날리고 난 뒤에 과연 저게 되겠냐? 별별 인물도 없었어. 새로 충원한 인물도 별 인물이 없었지만 그때 이회창 총재 때 얻은 게 영남권 64석 싹쓸이 하면서 133석을 얻고 도리어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115석 그리고 DJP 공동정부의 한 축이었던 자민련은 17석 원내 교섭단체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일일이 개개인의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평가하기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당에서 기존에 있는 기득권 잘못에 대한 우리로 따지면 과거 정부 실패해서 탄핵당하고 이 우리의 수장이 감옥까지 갔던 그때 당시 활동했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국민들은 우리한테 더 이상 얼굴도 한번 돌려보지 않는다. 그래서 적어도 3선 이상은 한 70% 날려야 되고 재선 이하는 적어도 50%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서죠, 이게 현재. 유재일 평론가가 공천심사위원으로 가면 가능하지. 저는 도리어 가능하다고 봐요. 두 명은 지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못 가고. 공천심사위원회의 가장 첫 번째 이 자질은 저는 그래 봐요. 이 우리 당에 대해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사심이 없는. 그러니까 공천 마치고 이 당에 대해서 전혀 당직을 맡거나 비례로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우리 당에서 뭐라고 했냐? 야, 유지일 씨 같은 좌파 저거 갖고 와가지고 우리 당 망치려고 엉뚱한 놈들 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당원 민주주의 이런 걸 강화한다고 하면서 사실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이 공천의 안정성을 가져오게 돼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그 공천 물갈이 이해창이 했다는 것도 그렇고 김문수가 나중에 한 것도 그렇고요. 마지막까지 나도 공천 받을 수 있으라는 희망을 들고 있으면 끽소리 안 하고 있다가 그 명단 딱 나오는 순간 내가 잘렸냐면 그때 왁 해봤자 아무도 안 들어요. 그때는 기습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상황이 되겠느냐. 저는 어느 당도 그 상황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회창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서니까 뒤에 장관 하려고 들러붙은 교수급 되는 인력만 거의 몇백 명이다 이런 것처럼
그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어야 딱 봐서 요걸 그러니까 공천 개혁의 본질은 자른다도 아까 본질이지만은 자른 다음에 그랑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나은 사람들 갖다 박아야지만은 반발이 적거든요. 근데 다 쳐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 뒤에 오는 사람이 동네 사람 보기에 더 비실비실해 그러면은 그 지난번에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게 보면 인물들이 우리 사실 바른정당, 국민의당 우리 지역에서 간 사람들 전부 다 우리 당에서 안 돼가 분탕질 치고 사고 치고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또 다 이렇게 하지만 저도 우리 지역은 그랬어요. 우리 지역 여기도 있었는데. 우리 지역은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무 막 그렇게 그 결국에는 지금 얘기하면 안 돼. 과거와 다르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차피 우리 조대원 씨 도와줘야 되는 아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방송 들면은 도와주겠어. 뭐안 도와줘도 한거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중에 한 표로 떨어져 봐라. 한 표로 떨어진 그것도 제 능력이고 DJ이고 뭐 YS고 삼김이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식객이 기본적으로 몇백 명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 복수로 박아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정도까지 될 정도 식객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은 식객 정치가 아니고 상향식 정치를 한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격적인 공천혁명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꾸지만 안 되는 거고 실제로 그걸 하려고 예전에 민주당 당대표로 갑자기 나중에 비대위 대표로 김종인 장관이 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몇 명 전문가들 집단 몇 개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했을 때 민주당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라고요. 그거는 완전히 점령군을 묘사하고 난리가 나면서 결국엔 김종인 대표가 선 끝나고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봐도 그거 하기 쉽지 않다. 그 2000년 총선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삼김청산 그리고 보스 정치 종식 그 기치가 있었고 그리고 DJ랑 같이 민주당 쪽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지지 정당과 그거랑 상관없이 이 시대를 타고 넘는 대중적 그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요번 총선에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를 읽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공정한 경쟁 내 책 제목. 공정한 경제. 항상 세대 교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저는 586 정치에 대한 지쳐 있는 게 대중이 크다. 그것도 또한 좌우를 넘나들고 거의 다 동의하는 바일 것이다. 이번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시대 얘기했잖아. 네. 운동권 586은 정치 계열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만 그래.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많아요. 운동권 출신들. 정말 많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염치를 갖고 살 필요가 있다. 제가 뭐 유교주의자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네, 오늘 주간 박종진은 정말 염치 불구하고 오늘 소리를 좀 많이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오늘 야 이게 주제가 좋은 게 많았는데 공부 이게 실컷 해왔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이다 참 저 추석 연휴 때문에 아침 10시.